자, 오늘은 자유전자의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내에서 전도대 및 가전자대의 에너지 상태 밀도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몇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전자의 3차원 공간에서의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를 G2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단위 최적당, 단위 에너지당 상태 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2라는 것은 이중밀도 함수입니다. 단위 최적, 단위 에너지당. 그래서 몇 개의 상태가 존재하느냐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단위 최적당의 상태 수를 단위 에너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G는 2분의 N. 그래서 단위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G는 2분의 N으로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에너지의 미분 변화에 대한 상태수의 미분 변화, 즉 에너지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상태수도 변하겠죠. 그래서 G를 이런 미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3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격자점에서 3차원을 생각하면 가장 최소 부피가 A분의 파이씩 갖는 한 변이 A분의 파이씩 되는 이런 정육면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K 공간에서의 단일 양자 상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상태 밀도는 이러한 구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에너지가 정해지면 각 kx, ky, kz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k가 다 같으려면은 오로지 9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의 반지름이 되겠죠. K 벡터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면을 표시했고요. 자, 이 9 안에 있는 상태 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구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자유전자고요. 반도체에서 주인공은 전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전자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는 이 9의 최적을 이 단일 양자 상태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9의 최적은 반지름이 K죠. 그래서 3분의 4파이 K3승 최적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일 양자 상태의 최적은 A분의 파이의 3승 그리고 비례 개수 여기 상수가 되겠습니다. 알파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알파가 어떤 값을 갖느냐면 알파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럼 전자는 우리 보통 한 상태에 두 개씩 들어가죠. 스핀업, 스핀다운. 그래서 알파는 2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떤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를 에너지 상태를 차지하면 전자의 파동 함수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전자의 파동 함수라는 것은 뭡니까?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그 파동 함수를 제곱한 값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K 공간에서의 플러스만 갖는 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8분의 1 공간에 해당하는 전자만 해당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래서 8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1을 곱해주고 정리하면 단위 최적당의 상태수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K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dn dk는 그럼 파이 3승분의 a 3승 k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3, 3 없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k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k. 여러분들 요거에 잘 모르시면 교재를 조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시간쯤에 크로니 페니 모델에서 이거를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 과정은 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고 뭐 인터넷 조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 과정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K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DKD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 루트 함수 미분하는 법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바라는 것은 H바라는 것은 2파이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DKD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G는 DND였죠? 그래서 DNDK, DK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DNDK는 여기서 구했죠? 그 다음에 DKD는 여기서 구했죠?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 함수는 이 에너지의 루트 함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자유 공간에서 전자가 갖는 상태 밀도 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부피 A 3승인 어떤 결정체에서의 단위 부피당의 양자 상태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적으로 다시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A 3승으로 또 나눠주면 이 A 3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H 3승분의 4파이의 2M의 2분의 3승의 루트 2. 이 M은 자유전자의 정지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단위 부피당 양자 상태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상태수를 구해보아라. 이 말은 이런 거죠. 에너지 그 사이가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뭐 바닥이 0이고 그 위에 1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상태가 있으면 요 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위는 단위 최적당.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파란색 점선, 요 상태 수가 되겠죠. 여기 뭐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G는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N은 G, D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걸 다 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 1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렇게 적분 구간 쓰고요. GED. 요 G는 상수 앞으로 뽑고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자, 자유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 다음에 H3승, H는 플랑크 상수죠. 주울 세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의 2분의 3승. 요 단위 조심해야 됩니다. 뉴턴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울은 뉴턴 메타.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면 N은 4.5 곱하기 10의 21승 센티메타 마이너스 3승. 엄청나죠? 단위 입방 단위 최적당 대략 10의 21승계의 이 에너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에
전자가 꽉 다 찰 수도 있고 뭐 덜 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자한테 허용이 될 수 있는 방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유전자의 경우고요.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밴드, 전도대하고 가전자대의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 밀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쫙쫙 그렸었죠. 자, 그게 얼마나 있나? 또 그거를 구하는 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전도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EK 다이어그램 구했었죠? 대략 이런 모양이었죠? 이게 전도대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상태들입니다. 이 빈 공간이. 그럼 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C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전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까만색 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 있는 전자보다 더 높죠. 그래서 요 전자의 에너지는 E에서 EC를 뺀 만큼이 될 겁니다. 그죠? 그것이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 대신에 E-EC를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상태밀도 함수, 자유전자의 상태밀도 함수 구했었죠? 루트 2였죠? 거기에 E 대신 E-C를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유효질량, Mn 스타를 표현한다 그랬죠?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전자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전자대의 전자는, 자, 여기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되죠? EV-E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죠? 그래서 E 대신에 EV-E를 대입하면 되고, 이쪽에서 우리 양공의 개념 배웠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 양공을 해석함으로써 전자들의 거동을 살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양공, 이 양공의 유효질량, MMP 스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게 바로 전도대의 상태 밀도 함수가 됩니다.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의 수. 요거는 가전자대의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와 양공의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 다르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상태 수는 서로 달라집니다. 전도대가 더 많겠죠. 왜? 요 유효 질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에 전자가 더 찰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수가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실리콘 반도체에서 전도대의 바닥 상태에서 KT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을 때, 즉 EC에서 EC 플러스 KT 요 사이에 전자가 점유할 에너지 상태수를 구해보고, 가전자대 쪽에서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EV-E 이꼴 KT에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수를 구해서 한번 비교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온도는 300K로 가정할 것. 그러면 자, 전도대 상태 밀도 함수 이렇게 되죠? 그럼 N은 요걸 적분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EC부터 EC 플러스 KT.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EC 다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KT만 남습니다. 그래서 KT의 2분의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상수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질량은 1.08 곱하기 9.11 곱하기 10의 31승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KT가 되죠? K는 볼츠만 상수죠. 그래서 KT 값은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0.0259 일렉트론 볼트 또는 볼트 어떤 걸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0.0259 여기서는 일렉트론 볼트로 했습니다.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19승 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붙은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2.12 곱하기 10의 19승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 단위 최적당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상태 수가 이 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EC에서 EC 플러스 KT. 이 KT가 0.0259니까 엄청 작은 그 에너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전자재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7.917 곱하기 10의 18승.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도대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KT만큼 올라갔을 때, 즉 0.0259 일렉트론 볼트만큼 올라갔을 때, 이 차이는 0.0259 일렉트론 볼트죠. 이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수, 그래서 NC로 표현했습니다. 컨덕션 밴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19승계가 있다. 여긴 조금 줄어들겠죠? 여기는 10의 18승계 정도가 있다. 이 에너지 간격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로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상태밀도 함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태밀도 함수는 에너지의 루트 함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루트 함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유효 질량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전도대의 에너지 상태 밀도와 가전자대의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 함수의 개수의 비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상하 대칭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너지 갭입니다. 이게 에너지 갭이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리콘 반도체는 Mn스타가 Np스타보다 큽니다. 2배 이상 컸죠? 이렇게 유효 질량이 다르면 상태 밀도 함수도 달라진다 그랬죠? 전도대의 상태 밀도 함수가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가 상하 대칭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긴 이렇게 되죠? 좌우 대칭이 아니고요. 요 KT 사이에 있는 에너지 상태 수도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전도대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떨어지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T 요만큼 사이에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19승계, 여기는 18승계. 그래서 B를 구해보면 되게 2.67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유효 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좌우 상하 대칭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운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뒤에서 우리 반도체 물성 편에서 이런 것들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뭐 기억해야 될 숫자 같은 거는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 또는 볼트, 그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밀도 함수의 정의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